네, 요거는 그 미국의 1월 미결 주택 판매 역대 최저 기록을 했다. 미국의 그 부동산 시장의 지표입니다. 요거를 한국에서는 잠정이라는 단어를 쓰죠. 네, 잠정이라는 단어를 쓸 수도 있는데 뭐 코에 걸리면 코 걸리고 귀에 걸리면 귀 걸린데 미결이라는 표현이 더 정확할 겁니다. 요 표현이 잠정이란 뭐 비슷한데 근데 뭐 코에 걸리면 코걸이 귀에 걸리면 귀걸인데 근데 중요한 것은 잠정이란 단어가 중요한 거 미결이라는 단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런 단어의 의미가 중요한 거죠. 왜 펜딩에다가 잠정이 아니라 미결이라는 단어를 쓰는지. 근데 그 개념을 아시면은 도움이 많이 되시죠. 개념 없으면은 정보 받아들이면 뭐가 합니까? 엉터리 정보지. 개념이 있는 상태에서 정보를 받는 거고 개념이 없는 상태에서 정보를 받는 거는 정체성의 혼란이 시작합니다. 여하튼간에 펜딩 홈 셀스 미국의 높은 모기지 금리와 높은 주택 가격이 1월 주택 시장을 위축시키면서 미결 주택 판매 지수가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향후 주택 매매 계약이 성사될 가능성이 더욱 낮아지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제도 요새 계속 말씀드린 게 그 거래량이 줄어들고 있어요. 주택 가격 올라가긴 하는데 미결 주택 판매 펜딩 아직 마감되지 않은 부동산 거래 계약을 의미하며 이게 체결을 하잖아요. 부동산 계약을 체결하는데 체결이 완료되지 않은 거예요. 체결 과정 속에 있는 거예요. 계약 중에 있는 거예요. 계약 중에 있는 것을 미결이라고 쓴다. 결제가 끝나지 않은 거. 체결이 되지 않은 거. 근데 계약 중에 있는 거까지 포함된 거야. 그러다 보니까는 이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기존 주택 판매는 요거는 아예 체결이 끝난 거잖아. 거래가 끝난 거잖아. 거래가 끝난 건데 요거는 미결이기 때문에 아직 거래가 끝난 건 아닌데 거래를 하고 있는 중, 계약을 하고 있는 중이잖아. 그러니까 요걸 보게 되면 기존 주택 판매 거래량을 미리 알 수가 있는 거지. 얘는 다 포함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기존 주택 판매 이 지수의 선행 지표로 활용되기도 합니다. 미결 주택 판매 아직 마감되지 않은 부동산 거래 계약을 의미하며 향후 기존 주택 판매의 선행 지표로 끼죠. 선행 지표로 사용됩니다. 예를 들어 1월에 매매 계약이 체결되었지만 소유권 이전 절차가 마무리되지 않은 주택. 매매 계약은 체결되었는데 소유권 이전 절차가 마무리되지 않은 주택. 예를 들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한 예를 들어서 미결 주택 판매로 분류가 됩니다. 일반적으로 계약 후 1, 2개월 내에 실제 매매가 완료되므로 미결 주택 판매가 감소하면은 향후 주택 판매도 감소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미결 주택 판매 감소율 전월 대비 마이너스 4.6% 감소했다. 전년 대비 마이너스 5.2% 감소됐다. 주택시장이 지속적으로 위축되고 있으며 앞으로도 주택거래 감소가 예상된다. 미결 주택 판매 감소의 원인 높은 모기지 금리죠. 미국의 30년 모기지 금리가 1월 내내 7% 이상을 유지했다. 지금은 이제 6%대로 떨어지긴 했는데 금리가 높아지면 주택담보대출 비용 증가, 구매자들은 주택 구입 부담 상승, 주택 구매를 미루거나 포기하는 사람들이 증가, 높은 주택 가격, 일부 지역에서는 가격 조정이 있었지만 전국적으로는 제가 계속 얘기했잖아. 미국은 계속 주택 가격 올라간다고요. 한국만 떨어지는 거지. 제가 얘기했죠. 주택 가격 무조건 올라간다고. 왜냐면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기 때문에 주택 가격은 계속 올라가요. 근데 뭐 한국은 에라이. 전국적으로 주택 가격이 여전히 1년 전보다 상승. 매도자들이 가격을 낮추기 시작했지만 아직 충분한 수준은 아님. 결과 주택 구입 희망자들이 적절한 가격의 주택을 찾기 어려움. 지역별 시장 차이. 북동부는 판매량이 증가하고 있고 서부 지역은 판매량 감소, 남부 지역은 가장 큰 폭의 하락.
날씨의 영향 가능성도 있다. 1월은 최근 25년간 가장 추운 겨울이었다. 다만 남부 지역의 날씨 영향이 적은데도 하락폭이 가장 컸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뭐 날씨의 영향만 있는 건 아니고 금리 여기 있죠. 여기 써 있잖아. 남부 지역이 가장 큰 폭의 하락이었잖아. 근데 남부 지역은 날씨의 영향이 적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락폭이 가장 컸으니까 결국에는 뭐 금리와 가격의 주요 원인이라 볼 수가 있죠. 결론. 높은 금리, 높은 주택 가격, 지역별 차이가 주택 판매 감소의 주요 요인이다. 미국 주택 시장 현황 및 재고 증가. 미국 시장의 공급 증가. 1월 주택 시장에서 판매를 기다리는 주택 수. 요거를 이제 이게 인벤토리가 재고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근데 이제 이건 부동산이니까 판매를 기다리는 주택 수. 매물로 나온 거겠죠. 전년 대비 17% 증가했다. 매물로 나온 게 많어. 근데 그 매물로 나온 게 안 팔려. 거래가 안 되고 있어. 이는 매도자들이 주택을 시장에 내놓고 있지만 실제 거래가 성사되지 않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재고가 늘어도 거래량이 증가하지 않는 이유. 높은 모기지 금리와 주택가격 부담으로 인해 구매자가 줄어들고 있다. 특정 지역에서 여전히 공급 부족, 특정 지역에서는 공급 부족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래서 특정 지역을 이야기할 게 아니야. 그건 특정 지역일 뿐인 거지. 그래서 경제 지표로 보는 게 맞지. 부동산 시장에서는 공급이 증가하면 일반적으로 거래량이 늘어나야 하지만 이번에는 금리 부담이 크기 때문에 매물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사주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왜냐면 금리 부담이 크니까. 부동산 경제학자들은 재고가 늘어나도 수요가 따라오지 않으면 시장 활성화가 어렵다고 분석하고 있다.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재고 증가가 곧 거래 증가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매물이 나온다고 해가지고 거래가 되는 게 아니다. 금리 하락 없이는 주택시장 회복이 어려울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또 그런 이야기가 있죠. 뭐 한국의 그 한국은행이 최근에 금리를 인하했잖아. 0.25%포인트. 그러니까 주택시장이 다시 한국이 과열되지 않을까? 과연 그럴까? 예, 그것도 돈이 있어야지 과열되는 거지. 무조건 금리 인하한다고 해가지고 과열될 일은 없습니다. 유동성 자금이 우선인 거지. 돈도 없는데 무슨 거래가 됩니까? 네, 주택시장의 회복 가능성. 일부 지역에서는 가격 조정이 시작된 향후 주택 거래가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 날씨가 풀리면서 계절적 요인으로 인해 매수세 증가가 예상될 수 있다. 거기서 그럴 수도 있긴 하겠다. 3월달 보통은 이제 3월달이 이사철이기 때문에 다시금 올라올 수도 있긴 하겠다. 모기지 금리가 안정되면 주택 심리가 살아날 가능성도 있다. 요새 그 채권 금리가 떨어지고 있으니까 그러면 뭐 다시 나아질 수도 있어요. 보통 봄에는 나아지는 경향이 있으니까. 그러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다. 어떻게 생각할 수도 있냐면 지금 지수가 빠졌잖아. 근데 부동산 쪽도 지금 약하거든. 근데 만약에 부동산이 3월달, 4월달, 5월달이 이제 이사철이잖아. 그러면 이사철이면 그때 부동산 가격이 올라오게 되면 그러면 지수도 다시 한번 반등해서 올라올 수 있어. 이해가 되시죠?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은 지금 지수가 하락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나스닥이 오늘 폭락했잖아. 이 부분이 오히려 기일 수도 있어. 근데 이제 당분간은 좀 약세가 있겠지만 오히려 기일 수도 있어요. 아직까지 폭락 그런 건 아니니까. 아직까지 뭐 그렇게 심한 건 아니니까. 네, 부정전 전망. 연방준비제도의 금리 인하 시기가 불확실하다. 2024년 대비 여전히 높은 주택가격과 대출금리 부담 지속. 특정 지역에서는 공급 부족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주택 거래 증가가 어려울 수 있다. 내셔널 어소시에이션 오브 리얼터스의 수석 이코노미스트가 1월 한파가 영향을 줬을 가능성이 있지만 근본적으로 높은 금리와 가격 부담이 시장 위축의 주요 원인이다. 모기지 금리가 안정되지 않으면 주택시장 회복이 더딜 것. 다 금리 이야기라고 있죠. 공급이 증가해도 구매자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시장이 아니다. 특히 수요가 높은 지역에서는 여전히 매물이 부족하여 주택거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기 어려운 상황이다. 주택시장 회복 여부는 모기지 금리 하락과 경제 전반의
안정성에 달려있다. 네, 미국 주택시장 단기적으로 침체 지속 예상. 미결 주택 판매 지수가 1월 마이너스 4.6% 하락했다. 2001년 이후 최저 수준. 높은 모기지 금리와 주택 가격 부담이 구매 수요 위축의 핵심 요인이다. 재고는 증가했지만은 거래량 증가로 이어지지 않고 있다. 그러니까 매도 물량은 있는데 매물이 있는데 매수할 그걸 살 사람이 없어. 그래서 거래량이 증가하지 않고. 향후 모기지 금리 안정 여부가 주택시장 회복의 핵심 변수. 근데 모기지 금리가 지금 뭐 떨어진다 하더라도 6%대 정도일 것 같은데 많이 빠지면 5%까지 빠질 수 있는데 근데 그래봤자 기준금리가 떨어지는 건 아니라서 연준의 금리 그래도 뭐 그런 건 있을 거예요. 뭐 3월달, 4월달, 5월달은 네, 주택가격에 반등해 줄 수는 있습니다. 통상스럽게 반등하니까 이사철에는 연준의 금리 인하 가능성, 모기지 금리 하락 여부, 주택가격 조정이 실제 거래량 증가로 이어질지. 이게 주택가격이 살짝 안 팔리니까는 내놔도 안 팔리잖아. 안 팔리면 살짝 가격을 낮출 거 아니야. 팔게끔 하려고. 그러면 가격이 조정이 나오게 되면 실제 거래가 증가할 수는 있죠. 살짝. 그래서 오히려 지금은 가격을 내리려고 할 것 같긴 합니다. 날씨 회복 등 봄철 주택시장 수요 증가 여부. 현재 미국 주택시장은 금리 부담과 높은 가격으로 인해 위축된 상태이며 향후 금리의 하락과 경제 안정 여부에 따라 점진적 회복이 가능할 것입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는 그래도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어요. 당분간 뭐 계속 긍정적인 건 아닌 것 같은데 지금은 약간은 좀 부동산 쪽이 안 좋은데 지금 지수도 안 좋잖아. 근데 저는 이제 3월달에서 5월달은 살짝 반등할 것 같아. 그러면 지수도 반등이 나오지 않을까? 지금은 오늘은 안 좋긴 하지만 네, 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미국 1월 미결 주택 판매 역대 최저 기록을 했다는 소식은 여기까지 살펴볼게요.